안녕하십니까. 가정의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정체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을 유튜브를 찍었던 다이어트 정체기에 대한 내용들이 관심이 생각보다 많으셔서요. 정체기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체기라는 거는 체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정체기라는 거는 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정말 체중이 움직이지 않는 건지, 지방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근육 손실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데 인지가 안 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어가야지만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빠지는 부분도 당연히 생기고요.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들이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고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엄청 잘할 수 있는 거죠. 체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계속 실패만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론적으로 조금 무장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포기를 하고 다시 하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다이어트는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요가 오게 되면 기존 체중을 빼고자 하는 시작 몸무게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잘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정체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는 되게 하기 어려워요. 그 과정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변수가 생기고,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생일도 생기고, 그죠? 막년에 돼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도 있고, 축하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요. 무작정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소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자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1kg, 내일도 1kg, 모레도 1kg, 한 달 후에는 한 10kg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상을 보면 자극게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 안 빠지나?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간 그래프를 좀 늘려서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빠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좁혀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하실 때는 하루하루 단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 3달 정도의 시간을 끊어서 체중 변화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체중계로 다이어트를 평가하시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단식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빠졌다가 안 빠졌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거를 긴 시간을 보게 되면 결국 내려간다, 체중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해하고 내가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판단에 대해서 나왔으면 정말로 안 빠졌다, 체중이. 아니면 정체가 너무 오래된다, 아니면 오히려 올라간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은 열심히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을 보시면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더 줄여보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인데, 체중 감량, 다이어트 할 때는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체중 감량이 효과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잘 빠져요. 이런 것에 대한 근거 논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로우 카본 하이드레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랑 그러니까 로우 팻, 그러니까 저지방 다이어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저탄식이가 유리하다고 다 돼 있습니다. 저지방으로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저탄식이가 더 유리하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탄수화물 비율이 조금 생각보다 높았던 분들은 정체기에서는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더 줄이기 시작하면 다시 체중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케토시스라는 그런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이 이루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 케토플로라는 어떤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극복하시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탄식이 케토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기분이라든가 헝거, 그러니까 배고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내셔야지 도움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해봐야 될 게 운동 방법이에요.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에 기초한 운동 방법인지를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좀 덜 먹게 되고 운동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감소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초대사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살이 빠지는 속도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율을 다시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먹어주고 운동도 근력 운동을 조금 가미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턴스 트레이닝, 그러니까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비율을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손실을 감소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체중 감량이 조금 더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식단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냥 관성적으로 나 잘하고 있어, 나 아침에 이렇게 먹고 있고 점심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고 저녁은 굶고 있으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뭘 먹었다던가 나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뭔가가 저녁에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뭘 먹었고 그제는 뭘 먹었고 다이어트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착각을 다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 계산을 잘못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게 논문으로도 있어요. NJM에 실렸는데 내가 이제 실제로 보고한 것과 실제적인 칼로리 인테이크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이제 그런 논문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대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설문 작성할 때 보면 실제로보다 적은 양을 먹고 있다고 작성을 하고 음주도 술도 내가 조금 더 덜 먹다. 덜 먹는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관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입맛이 떨어지고 잘 안 먹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도 생기지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올라가서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논문도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야기한 이제 콜티졸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방이 이제 녹지 않고 쌓이게 되는 그런 대한 논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 그룹과 아닌 그룹을 봤을 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실제로 3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뭐 별거 안 했어요. 근육 이완하고 심호흡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했더니 4.4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식단 관리나 운동보다는 이거 잘하고 있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생각보다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잘 못 자잖아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수면도 7시간 정도 잠 못 자면 살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죠. 이제 너무 이제 다이어트 정체기를 체중으로만 기준을 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 빠졌을까, 내일은 얼마 빠질까, 너무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죠. 하루에 막 6번 이렇게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가고 운동하고 올라가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체중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중 변동도 심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다이어트 체중 감량 효과를 보셔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체중계는 의미가 없다. 체중계 껴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지방량 감소가 목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바디를 통해서 지방량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강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먹게 되고 먹게 되면 살찌죠. 다이어트가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정체기인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정체기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한번 줄여보고 운동 방법을 한번 바꿔보고 내가 식단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이어리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체중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정말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체기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아, 안 되네. 그럼 누가 이렇게 하면 잘 빠진다더라. 또 바꿔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만의 방법, 나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잘 찾고 극복하는 방법도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다이어트는 평생 다이어트니까요. 5년, 10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이어트 정체이신 분들은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